저희가 준비한 거는 오늘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영리하게 살아남기인데요. 자, 인공지능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무슨 걸 떠올리냐 하면은 이제 인공지능하고 인간을 좀 대결 구도로 많이들 잡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나오니까 이제 직업들이 막 다 사라질 거다. 근데 왼쪽 같은 경우에 이제 빨간 색깔 깃발을 들고 어떤 분이 가고 있죠. 영국 둘 다 이제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하나는 이제 적기조례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드 플래그 관련된 이제 이슈고, 두 번째는 이제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산업혁명에 저항하는 운동입니다. 둘 다 이제 기술의 어떻게 보면은 성장을 방해한, 저해한 운동으로 되게 알려져 있죠. 너희 저기 자동차들이 판을 치고 다니면은 우리 마차 다 굶어 죽는다. 이거 마차보다 빨리 달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적기를 든 사람이 자동차 앞에 걸어 다니면서 이 적기에 보다 뒤에서 이제 자동차가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 그런 조례가 있었고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러다이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가 사람들을 이제 한 100명분, 10명분의 일을 대체하기 시작하니까 그 노동자들이 그 기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부쉈던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이 왜 진화를 했는가? 왜 점점점 일신우일신 할 수 있는가? 공부했다. 딱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학습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지식의 전승과 이제 끊임없는 탐구심 덕분에 인간이 계속 이제 진화를 했다. 성장을 해서 지금의 문명을 이룰 수 있었다. 이제 인간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도 이렇게 지능을 올렸는데 이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의 발전 방향을 보면요. 사실 인간이 향후 한 2, 30년 동안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기가 빵을 먹고 있는 사진을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밑에 있는 문장을 떠올리는 데까지 몇 초 정도 걸릴까요? 거의 즉시 생각을 할 겁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저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저게 빵이라는 거구나, 베이비라는 거구나 라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사실 이 인식은 거의 정복을 했다고 봐도 좋습니다. 자, 1세대의 인식이다. 이 다음 세대는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해야죠. 근데 이 다음 세대가 탐색 복잡도를 높여야 됩니다. 아니면은 저 좀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라고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그럼 먼저 탐색 복잡도는 말이 어렵죠.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야? 로봇이잖아 이거. 그러면 인간이 못하던 걸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거죠. 새로운 접근 방식. 인공지능은 인간이 안 하던 걸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지에다가 글자를 합성해줘. 근데 위화감 없게 합성해줘. 얼굴도 바리에이션을 여러 개 쳐줘. 헤어스타일 합성. 아니면 폰트를 만드는 것. 마지막이 이제 문장으로 원하는 이미지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도달을 한 거죠. 요즘에 가상인간이라는 게 나타났다. 이거를 버추얼 어쩌고저쩌고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디지털 휴먼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실존하지 않는 인물인 거죠.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지만 그 인물을 만들어서 그 인물에게 이미지나 브랜드를 입히고, 실제로 이제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도 로지라든지 아니면 몇몇 이제 유명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은 500만 원만 주면은 버추얼 휴먼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2세대는 뭐니? 라는 질문이 당연히 머릿속에 생겼는데요. 2세대가 뭐냐 하면은 이제 멀티모달 빅데이터를 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거 컴퓨팅 인프라 스트럭처를 짜야 됩니다. 아닙니다. 라지 스케일 AI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국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다중 이제 모델 거대 데이터, 초거대 AI 모델과 이제 인프라 구축, 이런 말들이 막 많이 나올 텐데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설명이 붙어 있는 상태로 이제 데이터를 쌓습니다. 이 정밀성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초고대 모델로 가기 위한 계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그리고 초거대 AI 모델이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재밌어지십니다. GPT가 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외국어 문제를 AI가 풀 수 있을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인공지능 코GPT 모델이 이제 말합니다. 위에서 말한 걸 기반으로. 왜 GPT 앞에 KO가 붙었냐면은, GPT는 원래 영어 모델인데 이제 이걸 한국어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코GPT가 붙은 거고요. 몇몇 개의 키워드만 던져주면은 이제 AI가 광고 문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카카오브레인이 생각하는 2세대가 뭐냐라고 하면 이것도 생성 모델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쇼핑하는 시대가 올 거다. 그 시대가 왔죠. 왼쪽은 이제 2021년에 세계 100대 AI 기업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2022년, 올해죠. 올해 초에 이제 1분기 끝나고였죠. 발표한 100대 기업입니다. 대충 이제 어림짐작으로만 봐도 왼쪽 기업하고 오른쪽 기업이 겹치는 게 잘 없습니다. 몇 개 없어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배보다 배꼽이 꿀 수도 있고, 수익화가 당장에 나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는 대혼란 시대, 옛날에 닷컴 버블이나 아니면 IT 이제 웹 시대가 처음 열렸을 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시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이게 이제 기술의 발전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지하는 영역의 발전에 대해서 이제 막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제 기술적으로 뭔가 터칭을 한 게 처음에는 이제 스팀 엔진,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증기기관의 발명이죠.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래머블 이제 컴퓨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세계 2차 대전 때 이제 나치 독일이랑 이제 싸우면서 이 암호화를 이제 하면서 컴퓨터라는 개념이 처음 생긴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모바일이라는 게 나오고 블록체인이라든지 이제 스마트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연결을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이 AI 모델이 나올 거야. AI 모델이 이제 사람들의 기술적인 발전을 자극하는 것일 거야. 그 밑에를 읽어보면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이해를 하기 쉬워집니다. 왜냐면 이거는 좀 더 사람들 이제 내가 살면서 좀 더 닿는 것들이거든요. 보면은 스팀 엔진이 나오면서 이제 어셈블리 라인이라는 게 생겼어. 무슨 뜻이냐면은 기계가 알아듣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막 기계가 움직이는데 얘를 이제 얘의 말로 설명을 해야지 이 기계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역사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 방직하는 기계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거 코드를 막 천공이라고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만드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의 시초죠. 그래서 그게 프로그램 컴퓨터로 만든 거죠. 그 뒤에는 이제 API 디자인.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 이 1.5세대 AI 모델이라는 게 너가 말하는 걸 보면 이제 기존에 안 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세 줄 요약을 하고 가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일상입니다. 사실 이거 확정 사실이고요. 이미 인공지능은 들어와 있습니다. 인지를 못할 뿐이지. 그리고 주체가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이게 인공지능이 막 다 주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인간이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발표 주제 기억하시나요? 여기 인공지능 시대에서 영리하게 살아남기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한다. 야, 다 5개 알려준다고 하지 않았어? 왜 하나도 안 알려준 것 같은데? 지금 흐름밖에 안 알려준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텍스트 기반으로 창작하시는 분들께는 분명한 새로운 기회가 온다.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이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인데요.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로봇한테 그리라고 시킬 겁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프로모트 치면은 4인 가족 거실의 느낌을 얘가 뭔가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림을 하나씩 픽을 해가지고 더 디벨롭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95%고 100%가 되면 이제 고르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내가 3번 스타일로 좀 베리에이션을 더 치고 싶은데, 아까 저희가 선택한 세 번째 그림으로 다양한 종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르네상스풍의 하얀색이고 고급스럽고 편안한 그림을 AI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저걸 가지고 이제 디벨롭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죠. 막연한 추상적인 것들을. 세 번째는 방금 제가 보여드린 레퍼런스죠. 아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몇 가지의 키워드만으로도 레퍼런스를 무한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성장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제가 아까 학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학습과 개선이 좀 더 이제 내 취향에 맞게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을 이것도 현저하게 줄여주는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인데요. 이 모든 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좀 더 쉬운 방법들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원이 줄고 시간이 줄고 그러면서 내가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생기고, 그게 이제 세이브 포인트처럼 쓸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사실 이거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 완전 그 인간을 멸절시키는 엄청난 기술 아니야? 그거 이 큰일 났다 이 대한민국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늘 말씀하지만 인공지능은 사실 별게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정복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트랙터처럼요. 네, 이상이고요. 저희 카카오브레인은 이거는 마지막 회사 홍보는 아닌데요. 저희 카카오브레인 이제 그 카피라이팅 중에 하나가 저희 훌륭한 마케터분께서 지어주신 건데, 언띵커블 퀘스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회사인데요. 저희가 기술적인 것보다는 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다. 왜냐면 그건 나머지는 이제 인공지능이 해결해주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문학적 소양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오는 인공지능 시대 때 영리하게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